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06년 6월 평가원 좀 되긴 했는데 소리급수의 진동수를 이용한 악기의 기준음이라는 소재로 제시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락을 보시면 소리급세는 굵기가 일정한 금속 사각 막대를 U자형으로 구부리고 아래쪽에 쇠기둥을 단단하게 용접한 것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약간 Y자 형태로 될 거예요. 작은 망치를 이렇게 딱 때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소리급세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일정 진동수의 음 발생 장치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소리급세는 1711년에 영국의 트럼펫 연주자 존 슈어가 악기 조율을 하려고 그때 기준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만든 거야? 존 슈어가 만든 거죠. 1711년 존 슈어가 악기 조율할 때 기준음 내려고.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급세가 건반하게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소리급세 땡, 이 소리가 건반에 땡, 이 소리랑 같다는 걸 알아냈지만 그게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 그 진동수를 알지는 못한 거죠.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급세로 악기를 조율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졌다는 건 소리급세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연주자들마다 소리급세가 크기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해서 기준음이 다 달랐던 거예요. 소리급세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던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일정 진동수를 어느 정도 내고 그때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기준음으로 잡아야 될지, 이거를 이제 진동수 측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급세를 만든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른 기준음이 났던 거예요. 다들 기준음이 다르다는 건 그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서 1834년에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이제 일정 진동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요게 해결된 것이 1834년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서 해결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샤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급세를 만들어 내는 맥노리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아하, 맥노리 진동수라는 게 있구나. 개념 나왔으니까 설명해 주겠죠. 이제 맥노리가 뭐냐? 개념.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강약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을 함께 동시에 울릴 때 생기는 맥노리의 진동수는 서로 다른 음을 가지고 있는 그 소리급세가 동시에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두 음의 진동수 차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두 음의 진동수의 차이가 바로 맥노리 진동수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두 음을 동시에 쳤을 때 그때 그 진동수 차이가 바로 맥노리 진동수다. 맥노리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Hz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라고 했으니까 측정에 적당한 거니까 써먹어야 되죠. 그래서 초당 4회가 즉 이 글에서는 4Hz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서 청음이 가능한 소리를 듣는 것이 가능한 맥노리 진동수가 초당 4회, 1초에 4번. 됐어요? 진동수 차이가 두 음의 진동수 차이가 1초에 4번. 그래서 4Hz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샤이볼레 실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 개의 소리급세가 필요했다. 그는 어떤 건반 악기에 A 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급세와, 왜냐면 건반의 음과 같은 음을 내는 소리급세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초당 진동수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소리급세와 그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급세 사이의 맥너리 진동수가 4Hz가 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급세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었을 때 지금 샤이블러가 한 실험 자체를 놓고 보면 일단 A 음을 내는 건반이 있어요. 요거랑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급세가 있는 거죠. 그보다 약간 크게 만든 게 2번 소리급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맥너리 진동수가 4Hz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맥너리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 차이니까 4Hz는 초당 4회라는 거야. 즉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4Hz 차이가 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2번 소리급세를. 이것은 1번 소리급세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급세의 고유 진동수보다 4Hz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의 고유 진동수가 2번의 고유 진동수보다 4Hz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즉 크기는 이쪽으로 1번에서 2번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죠. 작은 건데. 그래서 근데 고유 진동수 자체는 이쪽으로 가로 진동수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은 거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큰 진동수에서 작은 진동수 빼니까 4Hz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고유 진동수가 2번보다 4Hz만큼 크다. 그 다음에 샤이블러는 좀 더 큰 3번 소리급세 만들어서 2번 소리급세와 함께 올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너리가 일어나도록 조절하였다는 것은 4Hz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급세는 1번 소리급세에 비해서 8Hz만큼 낮은 진동수음을 내게 되었다. 그러면 3번 헤르츠는 3번 소리급세는 또 4Hz 차이 나게 하면 1번과 3번은 8Hz 차이가 되겠고요. 초당 8회. 그리고 진동수는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낮은 거고. 높은 진동수, 낮은 진동수. 그렇죠? 진동수가 높다, 낮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다음 샤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1번 소리급세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급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때 한 옥타브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뭐 모르셔도 한 옥타브 자체를 모르셔도 이런 파악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일단 한 옥타브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또 도까지, 레에서 레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이제 한 옥타브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문제 풀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급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급세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급세가 1번 소리급세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다. 샤이블러는 56번 소리급세가 1번 소리급세에 비하여 4Hz씩 55번, 즉 220Hz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점 계속 만들었어. 그랬더니 56번째 소리급세를 만들었더니, 그렇죠? 소리급세를 만들었더니 1번 소리급세와 56번 소리급세가 한 옥타브 차이가 되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까지가 되었더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진동수는 뒤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럼 1번 소리급세랑 56번 소리급세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소리급세 간의 차이가 4Hz니까 이런 게 몇 번 있겠어요? 1번과 2번 사이에 한 번 일어나잖아요. 그럼 1번과 56번은 55번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220Hz가 되는 거지. 그래서
220Hz의 차이가 한 옥타브 차이는 220Hz 정도 차이가 진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걸 계산해낸 게 유한 샤이블러였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가 2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요건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옥타브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2배가 된대요.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급수의 고유 진동수 계산해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급수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급수의 고유 진동수의 2배이고 그 차이는 220이므로 1번 소리급수의 고유 진동수는 440이고 56번은 220임을 알아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치?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차이 나는데 그게 한 옥타브 차이는 진동수 차이가 220이라는 거야. 맥놀이 진동수가 220이라는 거야. 그리고 높은 음이 낮은 음의 2배가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차이가 220이고 이것의 2배가 이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번 소리급세에서는 440Hz가 되고 고유 진동수예요. 1번 소리급세의 고유 진동수죠. 얘가 갖고 있는. 그리고 56번 소리급세는 220Hz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한 옥타브 차이 났을 때 그 차이가 220Hz죠. 이 둘의 차이가 220Hz고 높은 음의 진동수가 낮은 음의 진동수. 이게 더 높잖아요. 높다, 낮다 이렇게 보면 높은 음의 진동수가 낮은 음의 진동수의 2배. 이거의 2배 더하면 높은 음의 진동수가 나온다고 했으니 뭐일 때? 한 옥타브 차이일 때. 그랬으니까 얘는 440이고 얘는 220이야 라고 여러분한테 계산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알려준 겁니다. 자, 이러한 성과에 의지하여 샤이블러는 1834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회의에서 건반의 A임을 440Hz 삼아 음높이 기준 삼을 것 제안하였다. 그러니까 건반의 이 A음이랑 똑같은 게 1번 소리급세의 음이잖아요. 근데 1번 소리급세가 얼마야? 440Hz니까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 제안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슈투트가르트 피치라고 하는 거죠.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으로 한동안 널리 쓰였다. 그래서 이것을 슈투트가르트 피치라고 얘기한댄다. 이렇게 제안했고 유한 샤이블러 제안했고 실제로 그렇게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샤이블러 업적을 말하자면 1번 맥놀이 현상 최초로 발견한 거 아니고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에요. 악기의 기준음의 정확한 진동수 얼마? 440Hz, 초당 440회. 이걸 잡아낸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동수도 커짐을 발견했다. 아니죠? 음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렇죠? 진동수는 음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동수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4번에 악기 조율에 사용하기에 소리급세 발명했다. 소리급세 발명한 건 존 쇼어입니다. 1711년 존 쇼어가 발명했죠. 5번 소리급세를 음향학 연구를 위한 실험 도구로 채택하였다. 음향학 연구를 위한 실험 도구로 채택한 게 아니라 소리급세를 만든 건 악기의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기 위해서 소리급세를 도구로 만들어낸 것이죠. 음향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소리급세를 도구로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샤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급세가 200Hz의 고유 진동수 간다고 할 때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할 때는 하나도 돼요. 사실은. 옳은 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자, 1번 소리급세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급세는 1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200이라고 한다면 한 옥타브 차이가 날 때 뭔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걔는 한 옥타브 차이는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가 나야 되니까 당연히 100이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네요. 처음과 마지막 소리급수의 고유 진동 차이는 220일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의 고유 진동수 차이는 220일 것이다.
자, 한 옥타브 차이가 난다면, 그죠? 처음과 마지막 소리가 고유 진동 차이는 220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보다 220 작아야 되거든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고. 디귿. 이 실험에서 사용한 소리급세는 모두 50개일 것이다. 50개가 있다라는 건 49번의 헤르츠 차이, 그죠? 진동수 차이가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4를 곱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그 차이가 되느냐? 1번이 200인데요. 그죠? 마지막이 100번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옥타브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 2배가 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200이면 마지막 건 100이고 그 차이는 100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이에 50개를 깔아놓으면요 진동수가 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디귿은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알겠지? 요걸 계산해도 돼요. 그럼 한 20 몇 번째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때 50개야? 그러면 49 곱하기 4 해가지고 그 차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안 나오잖아. 100이 안 나오잖아. 그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59번 기억이 도입된 곳. 기억이 뭐냐면요. 요거죠. 슈투트가르트 피치. 그쵸? 이거 왜 도입됐겠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도입됐겠지. 기준음이 표준 기준음을 내고 있는 소리급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도입했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ABC의 의미관계를 봤다. 보기같이 정리했을 때 이 보기랑 같은 배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냐? 보시면 단단하다의 반대말은 약하다야. 근데 약하다의 반대말은 세다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기점 다 반대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젊다의 반대말이 어리답니까? 아니잖아. 그럼 1번 정답.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뭐 좋다의 반대말 나쁘다. 반대말 싫다. 주다 받다, 주다 뺐다. 곱다 밉다, 곱다 거칠다. 당기다 밀다, 당기다 늦추다. 뭐 일정을 앞당기다, 일정을 늦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젊다의 반대말이 어리다? 이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급세 얘기 나왔을 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요 과정, 이 요한 샤이블러의 실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도만 잡아주시면 지문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접근성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2개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각각의 정확한 판단만 나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몇 개 나올 거야, 출제자가 몇 개 냈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 판단 기준으로 지문에 근거한 판단만 정확히 해주시면 이건 하나네 그럼 하나인 거예요. 그치? 좀 이상한데 2개는 나와야 될 건데 그래야지 모두 고르시오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